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청주시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부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청주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꿈의 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관 가속기. 근데 왜 꿈의 현미경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뒤적여보면 이 방사관 가속기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방사관 가속기를 품은 충북,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청부터는 오창 방사관 가속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관 가속기로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첨단 대형 연구시설 방사관 가속기.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것. 태양빛 밝기의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광. 여기서부터 이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아주 밝은 빛으로 미세한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거대한 현미경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과학실험실에는 현미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신기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세포 움직임, 원자들의 화학결합 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관찰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380에서 770 나노미터 정도의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거나 짧으면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포의 내부를 확인하려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그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축구공을 가지고 조그만 그 판을 보는 거하고 판을 때리는 거하고 탁구공으로 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탁구공으로 보면은 그 안에 탁구공만한 크기들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축구공으로 그걸 때리면은 그 안에 탁구공이 있는지 당구공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축구공으로 때리면 축구공만큼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빔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빔을 원하는 거고 대신에 빔이 작아지면 강도도 약해지거든요. 강도가 약해지면은 그 노이즈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관찰하기 어려운데 방사광의 특징은 빔을 작게 하면서 세기는 그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높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보기에는 최고의 그런 실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결합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는 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아까보다는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사광 가속기는 아주 밝은 빛으로 미세한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거대한 현미경과 같습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관찰이 가능한 방사광 가속기.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방사광 가속기는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에 활용됩니다. 즉 반도체, 에너지, 생명공학 등 활용 분야가 방대합니다.
예전에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그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싶으면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가지에서 20가지, 뭐 몇십 가지의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그 표현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아, 코가 기네, 또는 아, 다리가 굵네, 아, 꼬리가 이렇게 있네라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알고 그걸 취합을 해서 뭐 결과를 낸다거나 연구를 썼다면 이거는 그냥 코끼리를 사진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죠. 한 큐에 사진 착각 찍었을 때 결과를 딱 보고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면 바이러스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첨단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 규명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하나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그 조그마한 단백질의 구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런 것을 눈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마 가속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도 방사선 가속기는 필요합니다. 더 큰 용량의 배터리, 충전을 반복해도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의 미세한 배합이 관건인데,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로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해 고품질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더욱더 기초 연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기술을 개발해서 더욱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연구 개발이 용이하다 보니 관련 시설들이 오창으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학계, 산업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창 지역과 충북 지역에 많은 유수의 인재들이 모이는 2027년까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구축될 1조억짜리 방사선 가속기. 이 방사선 가속기의 경제 파급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방사선 가속기 유치를 기폭제로 청주 지역 아파트값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오창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 오창 호수공원을 산책할 때면 봤던 아파트가 1억씩이나 가격이 상승할 줄은 상상치 못했죠. 그러나 방사선 가속기 유치는 숫자 너머로도 의미를 지닙니다. 2008년 포항에 방사선 가속기를 넘긴 이후 충북은 2018년부터 줄기차게 중부권의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는 한국에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 가속기 활용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개발 관점에서 이제 국산화한 관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다주는 제품이라도 기술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항상 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올해 3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습니다. 향후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가 첨단 산업 지원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방사선 가속기로 인해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미경의 발명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했듯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인지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분자 구조나 원자 구조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이번에 방사선 가속기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우리가 그전까지 가보지 못했던 세계도 우리가 이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사선 가속기가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이유는 인류가 풀지 못한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